제주도의 아름다운 카페. 행복한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윤과 하리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에 오게 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이날 상견례 자리가 30년 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풍 같은 인생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윤과 하린의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6개월 전 운명 같은 만남. 도윤은 서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30세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죠. 하린은 28세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개인 전시회도 여러 번 열 정도로 재능 있는 작가였어요. 하지만 가정사가 복잡해서 늘 어딘가 쓸쓸한 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이 하린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제주도 바다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그 속에 담긴 감성이 도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6개월 만에 결혼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윤에게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어머니 미라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모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미라는 혼자서도 도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린의 가족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강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생모는 하린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현재 강호는 지연이라는 따뜻한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게 사랑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자유로운 영혼의 매력을 느꼈고 하린은 도윤의 든든함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제주도에서 상견례를 갖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제주에 계시니까 그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하린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미라도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니 너무 기뻤어요. 하린 역시 도윤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하린에게는 시어머니가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강호와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린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한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도윤과 하린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카페 바다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10년간 정성껏 운영해온 곳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하린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강호와 지연 그리고 하린의 사촌들까지 함께 왔어요. 미라는 손님을 맞으려고 일어서다가 강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호 역시 미라를 보자마자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거든요. 네가 여기에 왜 있어?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윤과 하린은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까지 화기애애했던 상견례장이 순식간에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도윤과 하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부모님들 사이에 뭔가 심각한 과거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강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미라와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자신의 딸과 미라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강호가 찻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연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린과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기만 했어요. 30년 전에 날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가 이제 와서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린은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상견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강호는 지연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미라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하린아, 우리 집으로 당장 돌아간다. 하지만 강호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만 내고 떠났어요. 남겨진 도윤과 미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상견례를 기대했는데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카페가 조용해진 후 도윤은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에 혼란스러웠거든요. 미라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호는 네 아버지야. 도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할인의 아버지였다니. 그럼 할인이랑 저는? 친남매는 아니야. 할인이는 강호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니까. 미라는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30년 전 미라와 강호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강호는 당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라는 그를 사랑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강호는 빚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다른 남자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너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났다니. 한편 서울로 돌아간 할인은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진실의 일부만 말했어요. 강호는 30년 전 미라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할인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털어놨어요. 할인은 아버지의 그런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늘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윤과 할인은 각자 부모들로부터 결혼 반대를 당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우리야. 두 사람은 제주도로 함께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과 할인은 몰래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외진 해안 마을에 작은 펜션을 잡고 부모들의 반대를 피해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과거가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에서는 4명의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미라는 매일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강호와 지연도 할인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30년 전 강호와 미라 사이를 갈라놓은 진짜 원인은 장민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민석은 강호의 사업 경쟁자였지만 실제로는 미라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왔던 스토커 같은 존재였어요. 미라가 강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민석은 질투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강호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강호의 사업 위기도 사실은 민석이 뒤에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호의 거래처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은행 대출도 막아버렸어요. 강호는 자신이 왜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성실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민석이 구원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임신한 미라를 찾아와서 끔찍한 협박을 했습니다. 강호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민석은 미라에게 강호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면 강호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거절하면 강호만 죽는 게 아니야. 너도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게 될 거야. 민석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미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민석의 협박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강호의 사업체 직원들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강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습니다. 강호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거예요. 미라는 강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미안해요. 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가 갑자기 배신자가 되었다니. 하지만 미라는 눈물을 삼키며 냉정하게 연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웠거든요. 강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어요. 미라가 떠난 후 강호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업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이 민석의 선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민석은 미라를 차지한 대가로 강호를 살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라는 민석과 함께 살면서 지옥 같은 10년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미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금하고 감시했어요. 제주도로 내려와서 도윤을 낳았지만 민석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강호에게 연락하면 그와 아이를 모두 죽이겠다. 미라는 도윤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도윤이 10살 되던 해 민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미라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강호에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강호도 이미 지연과 재혼해서 할인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 미라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미라는 혼자서 도윤을 키웠습니다. 강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강호 역시 할인과 지연을 키우며 살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미라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20년을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운명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강호는 미라가 떠난 후 몇 년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할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할인의 생모는 할인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강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미라에게 배신당한 분노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사실상 방황하는 아버지와 함께 외롭게 자랐어요. 할인이 15살 때 강호는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따뜻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상처받은 강호와 할인을 치유해줬어요. 지연은 할인을 친딸처럼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늘 아버지에게서 뭔가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바다를 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 술을 마시면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모습. 할인은 이런 복잡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바다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그 속에는 아버지의 슬픔과 자신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을 만나면서 할인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줬거든요. 할인아, 나랑 있을 때는 외롭지 않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야. 그래서 결혼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평생 불완전했던 가족의 빈자리를 도윤이 채워줄 것 같았거든요. 도윤과 할인은 제주 해안마을에서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작은 펜션을 빌려서 마치 허니문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윤은 마을 카페에서 임시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할인은 바다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할인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미라도 아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과 미라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다가는 아이들만 고생하게 될 거예요. 지연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도윤과 할인은 마을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인이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윤이 걱정되어서 커피를 가져다 주러 작업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작업실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작업실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인의 그림들과 작업 도구들이 모두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연기 속에서 할인을 찾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할인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작업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소방서가 출동해서 두 사람을 구조했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구급차가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두 사람을 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커플이 가출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도윤과 할인이 화재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연기 흡입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4명의 부모들은 모두 제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미라와 강호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자식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과거의 원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강호는 미라에게 30년간 쌓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강호는 미라의 어깨를 잡으며 흔들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30년 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석의 협박, 강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 10년간의 감금 생활. 강호는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미가라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나서서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먼저 화해해야죠. 지연의 현명한 말에 강호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권유로 미라와 강호는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솔한 대화였어요. 강호는 그동안 미라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할인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털어놨습니다. 미라도 30년간 혼자 도윤을 키우며 얼마나 그리웠는지,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백했어요. 30년 동안 나는 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난 줄 알았어. 한순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 오직 너와 도윤이만 생각하며 살았어. 두 사람은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호는 도윤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을 모르고 살았다니. 도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 내 성격을 많이 닮았어. 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도윤과 할인은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4명의 부모들은 번갈아가며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과거의 원망이나 갈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들이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미라와 강호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30년간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호는 미라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도 강호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두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에 대해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라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지연의 따뜻한 마음씨에 미라는 감동했습니다. 4사람은 종교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미라는 성당에서, 강호와 지연은 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1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먼저 눈을 떴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소중한 아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몇 시간 후 할인도 깨어났습니다. 강호와 지연은 딸을 꽉 안았어요. 의식을 되찾은 도윤과 할인 앞에서 미라와 강호는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세요? 그래, 미안하다 아들아. 할인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의붓 오빠가 된 거잖아요. 비록 혈연 관계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4사람은 병실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는 친아버지 강호와 새어머니 지연이 생겼습니다. 할인에게는 친아버지 강호와 새어머니 미라가 생긴 거예요.
복잡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30년이 늦었지만 노력해보자. 일주일 후 도윤과 할인이 퇴원했습니다. 4명의 부모들은 미라의 카페에서 정식으로 만났어요. 이번에는 30년 전과 달리 차분하고 진솔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라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강호는 미라에게 30년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라도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도윤은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강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라와 지연은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지연은 미라가 3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할인을 키우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이제는 가족이니까. 두 여성 사이의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새어머니가 생기고 연인이 의붓오빠가 되고 너무 많은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미라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잃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미라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4사람은 미라의 카페에서 첫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강호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미라는 할인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딸이 생긴 것이 신기하고 기뻤어요. 도윤과 할인의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부모가 모두 함께 도와주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4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장식을 꾸미고 하나씩 의논해가며 결혼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했어요. 도윤과 할인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미라의 카페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2사람을 축복해줬어요. 2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